전자레인지 앞에 서면 마치 우주선 조종석에 앉은 기분이 듭니다. 삐윙 소리가 나면 모든 게 간단해지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순간이 폭발음 한 방으로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달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을 돌렸어요. 꺼내자마자 노른자를 젓가락으로 톡 건드렸죠. 다음 장면은요, 얼굴 앞에서 펑 하고 터졌습니다. 마치 미니 폭탄이 터진 듯한 소리와 함께요. 눈가에 화상 자국이 남았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달걀은 완벽한 밀폐 용기예요. 그 안에 수분이 끓으면서 압력이 생기는데 증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죠. 결국 내부 압력이 임계점에 이르면 껍질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압력밥솥과 같은 원리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증기 폭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껍질 달걀 삶은 달걀 심지어 껍질 벗긴 달걀이라도 그대로 돌리면 위험합니다.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정말 데워야 한다면 달걀을 깨서 그릇에 풀고 노른자를 포크로 여러 번 찔러 구멍을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쓰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그게 내 얼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건 농담이지만 전자레인지 안에서 삶은 달걀 폭탄이 터지면 냄새가 일주일은 갑니다. 그건 정말 과학이 아니라 형벌이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도구로 넘어가 봅시다. 폭발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 소리 없이 우리 몸에 스며드는 것들이에요. 전자레인지 속 플라스틱 용기, 컵라면, 용기, 비닐, 랩 모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투명한 편리함의 얼굴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투명한 독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 근무할 때 30대 남성 환자가 왔어요. 이유 없이 피로하고 호르몬 수치가 이상하다고 했죠. 식습관을 물어보니 거의 매일 배달 음식을 플라스틱 그릇째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플라스틱이 녹아들어 음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 같은 물질이 문제예요. 이놈들은 우리 몸의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시켜요. 여성에게는 생리불순이나 유방질환, 남성에게는 정자 감소나 전립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전자레인지의 열과 마이크로파가 화학 구조를 바꾸면서 독성 입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죠.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귀찮더라도 음식을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랩을 씌울 때는 음식에 닿지 않게 약간 띄워주시고요. 컵라면 용기 절대 안 됩니다. 환경 호르몬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소리도 냄새도 없지만 당신의 몸을 조용히 병들게 하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덧붙이지만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 라면이 아니라 플라스틱 스프를 끓이는 겁니다. 가공육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인공적인 냄새가 나죠. 냉장고 속에 늘 있는 친구들, 햄, 소시지, 베이컨, 빠르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전자레인지에 넣기 딱 좋은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 혈관을 조금씩 코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번은 50대 남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어요. 평소 운동도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데 심장이 자꾸 답답하고 손끝이 저리다고 했죠.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매일 점심마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소시지, 핫바였습니다.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 같은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파의 강한 에너지와 만나면 니트로소화 합물이나 콜레스테롤 산화물 같은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런 물질은 혈관벽에 들러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동맥경화를 촉진하죠. 눈에 안 보이니 더 무섭습니다. 폭탄은 소리라도 나지만 이건 조용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전 늘 말합니다. 소시지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첨가물을 빼내세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구우면 고소하면서도 훨씬 안전합니다. 조금의 번거로움이 수명을 연장한다. 이건 고대 히포크라테스도 인정할 명언이죠. 아, 참고로 전자레인지에 돌린 베이컨은 바삭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기름과 방부제가 만나 만든 미세한 연기가 주방을 실내 흡연구역으로 바꿔놓죠. 그건 진짜 금연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세상으로 가볼까요? 한밤중 아기가 울죠. 우유병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0초 따뜻해졌겠지 하고 꺼냅니다. 겉은 따뜻하지만 속은 용암처럼 뜨겁습니다.
제가 아는 소아과 의사는 한 번도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고 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운 분유를 먹인 엄마의 아기가 입천장이 다 되어서 응급실로 왔다고요. 전자레인지는 균일하게 데우지 못합니다. 일부는 차갑고 일부는 너무 뜨거워요. 그 결과 핫스팟 국소 과열 지점이 생기죠. 게다가 고온의 마이크로파는 모유 속 면역 성분과 비타민 B12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파괴합니다. 영양을 주려던 손길이 오히려 생명력을 빼앗는 꼴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빠름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따뜻한 물을 담은 큰 그릇에 우유병을 넣고 천천히 데워보세요. 혹은 냄비에 약한 불로 살살 돌려 데워도 됩니다. 영양소가 살아있고 아이의 혀도 안전하죠. 한 번은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죠. 전자레인지는 부모의 게으름을 증폭시키는 발명품이라고. 웃었지만 절반은 진실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단 1분이 아니라 10분의 인내에서 증명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절대 이유식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변형되어 아이의 장에 부담을 줍니다. 아기의 몸은 작은 우주처럼 섬세하니까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밥이 보약이다. 하지만 그 밥이 잘못 보관되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 전날 남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건 말 그대로 식중독을 마이크로파로 데운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제 고향 친구가 부산에서 식당을 하는데 여름만 되면 손님들이 가장 자주 배탈나는 음식이 김밥이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생선회 때문이 아니라 밥 때문이라네요. 밥을 실온에 두면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균이 증식합니다. 이 균은 열을 가하면 죽지만 문제는 그가 남긴 독소예요. 이 독소는 100도에서도 끄떡없습니다. 즉 전자레인지로 아무리 뜨겁게 돌려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남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속이 울렁거리는 이유. 그게 바로 열에도 끄떡없는 독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너무 쉽게 위험을 허락하죠.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밥이 남으면 따뜻할 때 바로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먹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갓 지은 밥처럼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밥솥에 오래 두는 건 안 됩니다. 그건 미생물의 파티 장소예요. 조선시대에도 밥은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생명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죠. 작은 습관이지만 내 위장을 하루 종일 편하게 만드는 진짜 건강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냉동밥이 더 맛있을 때도 있어요.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그건 식중독균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야식의 왕 치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남은 치킨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나는 그 치익 소리 다들 좋아하시죠? 하지만 그 소리 뒤에는 위장이 울부짖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닭고기는 단백질 밀도가 높고 구조가 복잡해서 마이크로파로 데우면 단백질이 변형됩니다. 그 변형된 단백질은 우리 위장에서 소화되기 어렵죠. 그래서 남은 치킨을 데워 먹고 더부룩하거나 속이 메스꺼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자레인지가 단백질을 비틀어 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살모넬라 균입니다. 닭고기 내부에 숨어 있는 이 녀석은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 살아남아요. 전자레인지는 겉만 뜨겁고 속은 미지근하죠. 그래서 겉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속살은 아직도 위험한 세균의 놀이터인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남은 치킨은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5분만 돌리세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맛도 살아나고 세균도 사라집니다.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도 좋아요. 한 번은 후배가 농담하더군요. 전자레인지 치킨은 치킨이 아니라 비닐 향이 나는 닭 조각이다. 웃었지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 말 속에 진실이 있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의사 갈레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약이자 독이다. 그 말을 오늘 밤 치킨 앞에서 꼭 떠올리세요. 당신의 위장이 내일 아침 고맙다고 인사할 겁니다. 전자레인지 문을 열었을 때 온통 카레가 벽에 튄 경험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절망감, 주방이 전쟁터가 되는 소리 없는 비명. 네, 이건 바로 뚜껑 닫은 용기 혹은 덮개 없는 소스의 복수입니다. 얼마 전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된장찌개를 뚜껑 꽉 닫은 채로 돌렸더니 쾅 하고 터져서 냉장고까지 콩나물국이 튀었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부에 수증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 압력이 한계에 다다른 거죠. 달걀 폭발과 같은 원리입니다. 반대로 덮개조차 없이 카레나 파스타 소스를 돌리면 또 다른 재앙이 옵니다. 점도가 높은 소스 속 공기방울이 팍팍 터지면서 사방으로 튀죠. 뜨거운 토마토 소스가 손등에 떨어지면 작은 화상도 생깁니다. 그건 진짜 뜨겁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욕이 절로 나올 만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 국물류는 뚜껑을 살짝 비스듬히 덮거나 증기 배출구가 있는 전용 덮개를 사용하세요. 소스류는 반드시 랩이나 뚜껑으로 살짝 막아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주방 청소 30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일화도 있어요. 한 요리 유튜버가 뚜껑을 완전히 닫은 채로 스튜를 돌렸다가 폭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죠. 그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겼지만 주방은 망가졌습니다. 인기보다 청결이 났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전자레인지 쓰지 말라는 거네 라고 하실지도 모르죠. 아닙니다. 써도 됩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돌리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조리된 채소나 버섯은 전자레인지와 상성이 좋지 않습니다. 시금치, 샐러리 같은 채소에는 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파와 만나면 아질산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질산염은 장기간 노출 시 위암 위험을 높이는 물질이죠. 또 시금치를 데웠을 때 생기는 스파크 현상 보신 적 있나요? 그건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실제로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 방전이에요. 그리고 버섯 이야기. 조리된 버섯을 다시 데우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어 소화가 어렵습니다. 복통이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죠. 한 요리사는 이 현상을 2번 죽은 버섯의 저주라고 표현했어요. 웃기지만 꽤 정확한 말입니다. 결국 자연은 단 한 번의 조리를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이미 조리된 음식을 다시 가열하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셈이죠. 전자레인지는 편리하지만 그만큼 음식의 본질을 흔듭니다. 제 조언은 이겁니다. 시금치나 버섯 반찬은 가능한 한 그 자리에서 다 먹기. 남았다면 냉장 보관 후 차게 먹는 게 낫습니다. 차가운 나물은 오히려 식감이 깔끔하고 여름엔 더 맛있습니다. 가끔 시청자분들이 묻죠. 선생님, 남은 나물을 데우지 않으면 냉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대신 건강은 뜨겁게 지키면 됩니다. 이제 전자레인지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돌려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실수로 버튼을 눌렀다가 음식이 없네 하며 멈춘 적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 순간 전자레인지는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자레인지는 음식 속의 수분 분자를 진동시켜 열을 냅니다. 그런데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에너지가 갈 곳이 없어요. 결국 자기 자신 금속 벽과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에 되돌아와 손상을 줍니다. 이걸 마이크로파 피드백이라고 부르죠. 반복되면 내부 회로가 과열되고 심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전자레인지가 갑자기 불이 났다고 연락했어요. 알고 보니 빈 상태에서 5분이나 돌려둔 거였죠. 테스트 중이었다는 그의 말에 저는 그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험 정신은 존경하지만 전자레인지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전원을 켜기 전에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음식이 있는지 용기가 금속 재질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3초면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 기계를 살리고 여러분의 집을 지킵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말합니다. 기계는 사람의 부주의를 벌한다. 전자레인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즉각적인 벌을 내리는 녀석이에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오늘만큼은 빈 그릇에도 마음을 담듯 빈 전자레인지에는 전원을 켜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보죠. 달걀 폭탄 환경 호르몬, 가공육의 유해성, 아이의 분유 찬밥에 독소 닭고기의 함정 폭발하는 용기 그리고 2번 조리된 채소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생각 없이 돌리지 말자. 전자레인지는 죄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늘 빠르게 효율적으로 즉각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즉석식품이 아니죠. 잠깐의 불편함이 당신의 수명을
10년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의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단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 정말 안전할까? 그 짧은 생각이 내 몸을, 내 가족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방은 과학실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조용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방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약하게 켜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오늘 내 건강을 지켰다. 그게 바로 진짜 100세 주치의의 비법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3초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에 맞춰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여정을 시작하세요. 오늘의 여정은 단순히 전자레인지 사용법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달걀은 폭탄처럼 터지고 플라스틱은 투명한 독으로 스며듭니다. 가공육은 혈관을 잠식하고 아이의 우유는 영양을 잃죠. 남은 밥은 세균의 온상이 되고 치킨은 속을 괴롭히며 덮개 없는 소스는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넣지 않은 전자레인지조차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이 모든 위험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무심함. 우리는 편리함에 취해 생각 없이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단 3초의 망설임, 단 한 번의 점검이 당신의 건강과 집을 지켜줍니다. 달걀을 깨고 용기를 바꾸고 뚜껑을 살짝 여는 그 작은 행동이 바로 삶을 연장하는 과학입니다. 오늘 밤 부엌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며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내 몸을 돌본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더 길고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